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죠. 위기라는 단어만 32번 나왔어요. 그리고 청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검사 독재를 내세웠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얘기 나눌게요. 운동권 청산이니 뭐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도 운동, 586, 686 운동권을 청산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임종석 배제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검사 독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국민의 도구일 뿐이에요. 이번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이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치 테러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도 보여지는 것이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는 특정 집단들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자기가 피습당한 것이 특정 집단의 욕망에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정말로요?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특정 집단이 그럼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두 분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기자회견에 한 것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 오늘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 칼럼이 이재명의 대통령 같은 신년 기자회견 뭐 이거가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내용을 굉장히 비판을 했지만은 윤석열은 왜 안 하냐. 기본적 기자회견. 이런 거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자회견이라는 거를 한 것 자체가 대통령하고 비교돼서 그나마 조금 높은 평가를 줄 수 있는데 내용에 사실 뭐 이렇게 울림이 있거나 새롭지는 않았다. 예전에 했던 내용들을 좀 반복을 많이 한 것 같고 저는 요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 저랑 이 선거제 관련해서 토론도 하시고 한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냉전 세력은 탈냉전이 되면은 망하고 민주화 세력은 민주화가 되면 망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타겟팅을 했던 것들이 해소가 되면은 그 정치 집단은 굉장히 이제 갈 길을 잃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검사 독재라는 말을 꺼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 반민주 독재 뭐 민주화 이게 어느 정도 좀 흐릿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폭주를 하면서 이 독재라는 단어가 다시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고 이게 어쨌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되지만은 상당히 울림이 있는 단어가 돼버렸다. 이 독재라는 단어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가 좀 퇴행적으로 됐다. 저는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프레임 대 프레임이 맞부딪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운동권 청산론과 되면 검사 독재 청산 뭐 이거가 아니면 그게 이제 뭐 다른 표현으로는 정권 심판론 이런 건데 어떤 게 더 잘 먹힐지는 아마 총선 결과로 드러날 테지만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정권 심판론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예. 장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반박부터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좀 재밌게 잘 반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말투가 조금 좀 거슬린다. 말투가? 예, 좀 가벼워 보인다. 그래도 집권여당의 당대표인데 약간은 좀 저 깐죽거리는 건 저의 특기거든요. 근데 약간 좀 그렇게 듣기에 좀 그렇게 좀 들려서 조금 진중하게 무게감 있게 반박을 하시는 게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참 말싸움은 잘하신다. 민주당에서 좀 아픈 부분들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재명 당대표 신년사 같은 경우에는 위기 진단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도 잘하시고 근데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 암살 시도와 관련해서는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피해자야.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 하는데
좀 논리적인 비약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럼 어떤 특정한 집단이 이재명 당대표를 암살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짜가지고 한 거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현재로선. 경찰 조사를 봐도 그렇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나 정말 다쳤어. 나 그리고 정말 뭐 너무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어. 이렇게 항변하는 것보다는 좀 내가 이런 일을 당했지만 배현진 의원도 내 위로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극단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다. 나는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좀 좋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12번인가 13번인가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 상대가 아니야. 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워가지고 이번 총선 치를 거야. 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졌습니다. 사실 이제 피습 사건에 대해서 암살 테러라고 표현하면서 윤 대통령의 책임론도 거론을 했잖아요. 이제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과 내가 네. 이 총선에서 대결하는 구도다. 네. 이런 속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근데 이거의 참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이 프레임을 나랑 이제 싸우자, 맞붙자 뭐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론 지형을 최근에 보면은 제가 귀찮아서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예, 이게 뭐 안 돼, 다 안 돼. 읽어야 되니까 여론 얘기도 하지 마. 그냥 민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수행 평가 이게 지지도가 이재명 대표보다 대부분 다 높아요. 최근에 여론조사한 거 보면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보다도 이제 높은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끌고 가고 싶은 굉장한 욕망들이 있는 거죠. 그게 계속 그래서 이렇게 매치업을 붙이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하려는 게 보이는 거고 정권 심판론이 여전히 높아요. 수치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건데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소위 말해서 당 지지도와 당 어떤 당선 가능성을 높이려면은 이 정권 심판론을 넘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리스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명품백에 대해서 입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넘어서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금 입장도 안 밝히고 계속 뭉개고 있고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 이것도 거부권 행사하고 쌍특검법도 지금 뭐 이러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정부의 안 좋은 거를 환기시켜가지고 그쪽으로 가는데 막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맨이다. 뭐 이렇게 뭐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저예요? 네. 그냥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번 총선의 주요한 메인 프레임이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3개 지역 전 지역의 운동권 출신 사람들이 출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몇 곳이란 말이에요. 운동권 청산론 그래. 우리 지역에는 운동권 출신이 출마 안 하는데 뭘 심판해야지? 이럴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고 정권 심판론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라는 그런 선거 프레임이 될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으니까 좀 뒤로 빼고 본인이 앞장서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좀 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프레임 전환 시도로 보이는데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어쨌든 또 하나의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나 정치 지도자, 보수파의 정치 지도자로 이번에 우뚝 서고 싶어. 총선 내 책임하에 치를래. 대통령 뒤에 빠져 계세요. 이런 의도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이 수치를 거론하지 않으시니까 오늘 오전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가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각각 26% 네, 봤어요. 지지를 네. 받았더라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가 잘하고 있다가 31%, 잘 못하고 있다가 64%로 조사가 됐어요. 계속. 아니 그런데 미세하지만은 그 31%라는 게 거의 1년 동안 아마 제일 낮거나 그럴 거예요. 제일 낮은 수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정평가도 64까지 올라간 게 굉장히 높은 수치다. 상대적으로 50대 후반이었거나 60대 초반이었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한동훈 찍어 누르기를 하면서 보수층에서 한동훈에 대한 평가는 올라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부정평가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약간 보수의 약간 이견이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총선 되면은 그래도 이제 찍는 분들은 국민의힘을 찍겠죠. 오히려 총선 이후에 약간 두 지지층의 충돌이 있을 것 같다. 한동훈의 지지층과 윤석열의 지지층이 조금 반목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아니 어제 국민의힘 전 당협위원장 지금 예비 후보자들 두 분 만나서 잠깐 네. 얘기를 했었더니 지금 당원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한동훈한테 줄 섰어요.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 권력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더 있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미래 권력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기에는 지금 정권이 3년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정권은 상당히 오래 남아 있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부정평가 이런 것들이 기대감은 낮고 부정평가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총선 누구 중심으로 치러야지? 그 다음번 지방선거, 그 다음번 대선 어떡하지? 우리 정권 뺏기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용산도 권력을 막 움켜쥐려고 하면은 총선 끝나고 정말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3년이 더 남았는데 그렇다고 레임덕이 시작된다고요? 그거는 네. 이 정부가 식물 정부가 되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바람직할까요? 그게? 그거 가지고 토론? 아니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한동훈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외부로 쳐야죠. 우리들이 항상 합의하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끝나고 이기든 지든 외국으로 가야 된다. 쳐야 한다. 일단 올해야 된다. 36개 주랭랑. 벼르고 있다.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만약 총선 이기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프레임 전환해가지고 이겼어라는 평가를 더 많이 받을 것 같고 지게 되면 야 대통령 부정평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가 졌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선된 의원들이 이렇게 조금 인기가 낮은 현역 대통령에게 줄을 설까요? 아니면 미래 권력에 줄을 설까요? 그래서 저는 레임덕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강조한 게 이기는 공천하겠다. 내 맘대로 공천하겠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공천하겠다. 이기는 공천 쓰고 내 맘대로 하겠다. 내 공천이다 이런 건가요? 네, 당 기여도 내가 평가할게 15점. 누구랑 같이 윤재욱 원내대표랑. 근데 윤재욱 원내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 이렇게 점수 매기면 안 되는데요. 거기 좀 높게 줘야 되는데 이러겠냐고요. 잠깐 용산 전화 좀 받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공천을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시스템 안에 넣어서 공천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 이기는 공천이라는 게. 이기는 공천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공천하겠다. 그 얘기를 저는 읽혀지더라고요. 15점이면요. 공천 주냐 못 주냐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걸로 결정할 굉장히 수가 큰 있고. 변수가 될 거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하여튼 용산과 어느 정도의 조율은 있겠지만 본인 주도하에 공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천권이 주어지면은 그 순간 딴 마음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예를 들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에 미래통합당 있을 때 그때 위성정당 만들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선교 의원이 불출마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당대표가 됐어요. 맞아요. 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한선교 의원이 본인 마음대로 공천을 해가지고 그때 황교안 대표가 완전 열받았어요. 그래서 막 날아가고 막 엄청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권이 딱 생기는 순간 이건 내 사람을 신고 싶고 내 사람 챙겨주고 싶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서 이게 권력의 맛인가요? 권력의 맛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줄 서고 이게. 그때 한성교 대표랑 저랑 약간의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원래부터 아는 사이예요. 잘 아는 사이인데 딱 그 대표가 되고 나서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요즘 뭐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평론하고 뭐 맨날 욕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치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나를 공천 주려고 하는구나. 한번 내 의사를 물어보는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정치 같은 거 안 하고요. 그냥 평론이나 하고 그냥 위원장님 하시는 건 내가 많이 그냥 뒤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래도 국회에서 오래 있었는데 정치해야지. 막 그래서 전 정치 절대로 안 한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열심히 하고 나 많이 도와줘. 이러고 끊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없을 뻔했습니다. 배지 달고 막 공천 받고 네, 구속되고. 자, 이거는 여담인데 더 재밌는 에피소드. 그때 미래한국당에서 박모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박지우 아니 다 아는 얘기야. 많이 다 알아요. 박지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 우리 미래한국당으로 출마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박지훈이 순간에서 저는 근데 저쪽인데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출마해 안 해. 그래서 저는 출마 안 하겠습니다. 이래서 안 했다는. 그러니까 뭐 중요하지 않아 그런 게. 그러니까 뭐 어느든 얼굴 알려져 있고 그러면은 막 전화하고 참 희한한 상황이었다. 예. 이게 권력이군요. 권력이네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공천이 지금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한데 어제 사실 이제 기자회견에서 선거제 개편 어떻게 다뤄질지도 관심사였어요. 이제 기자회견문에는 안 담겼지만 기자들이 물었는데 이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제 저녁부터 보도가 비례대표소의 선거제 결정을 위해 전당원 투표 실시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거의 의미라는 게 결국은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데 당심을 내세우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에게 묻지 마, 뭐 이거죠. 난 책임 안 질래. 이거예요. 이건 당원들의 뜻이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병립형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람을 배지 달아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비례대표로. 그런데 연동형 가면은 또 복잡한 일이 너무나 벌어지니까 이제 병립형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혼자 결정하면은 당내 의원들, 시민사회단체, 언론들 이분들이 나 엄청나게 비판하고 혼내려고 하니까 당원들의 뜻이다라고 하면은 책임 회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무책임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뭐 책임 회피가 될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외견상으로는 당원들의 뜻이다라고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그러면은 당원들의 뜻이니까 그러면 당원들의 뜻을 따라야지. 어유 잘했네. 뭐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당원 투표가 이런 겁니다. 2021년에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있었고 그때 이제 귀책 사유가 있으면은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던 게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있었고 그거를 만들었던 게 2014년에 이제 문재인 당대표였고 근데 이거를 뒤집으려고 하니까 명분이 없으니 무조건 후보는 내야 된다라는 여론은 비등하고 그러니 전당원 투표에 붙여서 그때 당원의 26%가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86.6%로 내야 된다라고 여론이 나오니 그때 당시에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가 그러면 제가 후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때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았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래서 참패를 하고 사실 대선까지 졌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평가할 부분이 있지만은 이게 이제 정권 교체 뭐 심판론이 강화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물으면은 이게 그런 면피가 되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다. 단순히 당원들한테 물은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거가 아니라는 거고 또 하나는 선거제도잖아요. 선거제도면은 이거를 당원들한테 묻는 게 맞나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예를 들면 후보를 내는 거는 그거는 어떤 식으로는 당원들한테 묻는 게 형식 논리상으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 국민과 관련된 거면 차라리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도 들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그런 걸 묻지 말고 당대표가 책임을 지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저는 병립형이 절대 제가 연동형을 좀 더 주장하는 편이지만 병립형이 무조건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상황 정치 환경에서는 연동형이 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병립형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게 부득이한 이유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도 과도 본인이 짊어지겠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비겁해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가면은. 예. 어제 사실 기자회견에서 문답에 151석 얘기가 나왔거든요. 총선에서 이제 의석수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세요? 이거의 속내? 겸손하게 보이고 싶어 한다라는 것. 겸손하게 보이고 싶어 한다. 그리고 더 많은 의석을 얘기했을 때 그렇게 안 되면 네 책임이야. 당신 책임이야. 그것에 대한 책임 회피성 발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숫자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당 야당이든 지도자들이 우리 몇 석 얻을게요. 151석, 180석, 200석 뭐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요? 왜냐하면 더 많은 의석을 얻겠다라고 하면 되게 교만하고 오만해 보인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고 151석이라는 것도 아니 지금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151석을 얻는다고 그래? 이거는 만약에 조금 지난 2020년도보다 덜 얻었을 때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비판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급적 숫자는 얘기하지 마시고 윤석열 정권 견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이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저희들 야당 심판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정권 교체, 마지막은 총선에서의 승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다. 숫자 얘기하지 마시라라고 그런 말씀드려요. 비판을 지금 평론을 하시면서 하고 계시네요. 지금 비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요즘 저를 상당히 많이 견제하고 그러고 하십니다. 지금 김준일 대표님이. 근데 151석을 얘기한 거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민주당 쪽에서 180석 아니면 범야권 200석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좀 선을 그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제발. 그러니까 오만해 볼 수 있다고 뭐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딱 과반이 목표야. 그러니까 더 나오면 좋은 거지만은 여기에서 우리의 목표를 이 정도로 하자라고 조금 오만해 보이지 않게 위해서 좀 적당히 경고까지는 아니지만 딱 선을 그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가칭을 국민의 미래로 확정했다는 촉보가 들어왔는데 미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참 이번에. 우리 미래가 집 나와서 욕 본다. 여기저기 이 미래 저 미래 윤미래도 있는데 참 그러니까 미래로 욕 보이지 말라 진짜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진짜 새로운 미래와 미래 대연합이 합쳐져 가지고 개혁 미래당이 됐는데 그쪽의 미래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며 참 아주 씁쓸합니다. 솔직히 국민의 미래가 위성정당 이름이 국민의 미래라는 게 저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선거제도니까 우리는 우리 위성정당이라고 만들겠다라는 게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주장에 일견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닌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좀 욕보이지 마라 미래를. 너무 그냥 비판하지 마세요. 좋은 말 다 갖다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국민의 미래가 위성정당이라고? 와, 어쩔 수 우리의 없죠. 미래가? 진짜 참담하다 진짜 우리의 미래가. 그러려니 해야지 뭐 어떻겠어요. 지금 그러면 국민의 과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국민의 과거. 제작진이 속보는 아니고 어제 나온 얘기인데, 네, 저 자시도 올려주셨다고 얘기를 하네요. 국민의 미래 위성정당 이름, 네. 민주당이 어떻게 선택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